이 책은 당신의 연봉을 3배,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책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이 책을 두고 분석 심리학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줌마를 좋아하고 동성애를 말하는 등 내용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존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더 나은 삶이란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보았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책인데?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0년이 된 고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이? 그 책이 무슨 연봉을 3배로 만들어? 제가 이제부터 이 책이 왜 연봉을 3배로 만들어 주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만들어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버는 건 기술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계관을 달리 했을 때 벌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저는 이 책을 약 2년 전에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3배가 됐냐고요? 네, 되었죠. 해고 당하기 전 회사에서 연봉이 약 8천이었으니까 이건 추측에 맡기고요. 연봉 약 8천을 받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바로 그 상황이 제가 깨고 나와야 할 세상이었던 겁니다. 깨고 나와야 할 것.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와 너무 딱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원하는 걸 가지셨습니다. 이제는 큰 걸 원할 때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인생이 우상향이 되기 위한 조건, 그 조건은 사실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걸 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스스로의 한계를 계속해서 깨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10년 전의 자신과 20년 전의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의 멘탈 상태, 경제적 상태 모두 지금보다 어떠신가요? 대부분은 지금이 나아져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 스스로 알게 모르게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깨면서 자신의 세상을 넓혀왔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작용이 있었길래 우리는 스스로의 세상을 계속 넓혀올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데미안의 내용을 알려드릴 때가 왔네요. 책 자체는 온갖 상징성과 함께 어렵고 난해한 것이 있기에 제가 각색한 버전입니다. 나의 이름은 싱클레어다.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누나 둘과 부모님이 있다. 그런데 난 이 세상이 항상 두 개로 보였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밝은 면은 부모님과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고 어두운 면은 그 외 바깥 세상이었다. 나는 밝은 면에만 머무르고 싶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어두운 면에 끌리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어두운 면이라 할 수 있는 동네 무서운 형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이건 은근히 기분이 좋은 관계였다. 나는 그 형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고급 품종의 사과를 훔쳤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대부분의 형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짱이었던 크레머 형은 그 말을 믿어주었다. 나는 기뻤다. 인정받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건 지옥의 시작이었다. 그 형은 나의 거짓말을 이용해 나에게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내가 그 가수원 사장님을 아는데 그 사장님이 도둑에게 현상금을 걸었지? 너가 그 돈을 가져와 줄 것 같은데? 아님 그 사장에게 가서 말할까?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날까봐 돈을 가져다 주기 시작한 거였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거짓말이라고 그냥 말하면 되지. 돈 뜯기는 것보다 낫잖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싱클레어는 고작 11살입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한 어두운 면에 속하는 그런 아이로 부모님께 들키기도 싫었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잘못된 욕구, 그리고 어린 싱클레어가 보기엔 어두운 면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그 형들과 어울리고 싶었던 거죠. 어린 시절이 아주 조용히 떠오르지 않으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에 싸움 잘하는 아이가 저에게 엎드려 뻗치라고 했는데 반항하지 못하고 그 말을 순순히 들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게 되기도 했죠. 여튼 데미안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나는 크레머에게 돈을 가져다 주기 위해 집에 저금통을 훔쳤고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댔다. 나는 점점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크레머는 점점 도가 지나쳐갔다. 자신이 할 일을 나에게 시키고 그가 시키는 비굴하고 모욕적인 심부름을 했다. 심지어 누나를 데려오라고 했다. 데려가면 그 녀석은 해선 안 될 짓을 할 놈이다. 그러다 어느 날 학교에 전학생이 왔다. 그의 이름은 데미안.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옆반의 학교장을 눈빛으로만 제압했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를 함부로 못했으며 여자아이와 사귀었는데 벌써 이것저것 할 것 다 했다는 그런 데미안이 하굣길에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를 돌아세웠다. 너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있구나. 누가 괴롭히니? 나를 한 번 보고 알아내다니. 그는 나의 이 상황을 구제해줄 천사가 아닐까? 하지만 나는 크레머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였다. 다음 날이 되었다. 크레머는 항상 날 불러내서 돈을 뜯어내거나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상하게 부르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혹시 데미안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용기를 내어서 물어보았다. 데미안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들이 또 괴롭히면 데미안을 기억하라고 해. 그랬다. 데미안이 해결해 주었다. 나는 너무 고마웠다. 그런데 가슴 한켠에 데미안이 더 무섭기도 했다. 그리고 크레머 대신 데미안이 자리 잡는 건 아닐까? 소문에 의하면 그는 크레머보다 더 악독할지도 모른다. 그는 선생님도 함부로 못하고 벌써 여자와 이것저것 했다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고마움을 갚아야 하는 부담과 그가 더 무서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데미안은 나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데미안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들은 카인과 아벨 이야기 말이야. 카인이 정말 나쁜 놈일까? 잉? 대체 무슨 소리지? 카인은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였다. 그런데 나쁜 놈이 아니라니? 우리 주변을 보면 형제를 죽이는 일은 어찌 보면 흔하기도 해. 알려지지 않았을 뿐. 그런데 하나님은 표식을 주어 카인을 쫓아냈어. 사실 그 표식은 능력이 아니었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고 하나님이 뒤에 있다는 그런 표식 말이야. 나는 어리둥절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렇게 데미안은 내 세계관을 헤집어 놓고는 한동안 보이지 않았다. 나는 혼자가 된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중학생이 된 나는 심각한 중2병에 빠졌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학교에선 퇴학이 예정되어 있었고 나의 밝은 면이었던 부모님의 얼굴에는 나를 대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느껴졌다. 부모님이 원하던 밝은 세계의 그 아이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그렇게 술에 취해 있는데 지나가던 한 여성의 얼굴이 보였다. 남성적이면서도 여성적인 중성적인 얼굴에 권위 있고 품이 있는 모습. 그렇다. 나는 그 여자에게 마음을 뺏겼다. 나는 그녀의 이름도 모르지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무작정 그리기 시작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아마 이런 모습일 거야. 내가 그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손이 그리는 건지 모르게 몰입해서 그려나갔다. 다 그리고 보니 정신이 차려졌다. 나는 그림을 보았다.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림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데미안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그렇다. 나는 데미안을 그리워했던 것이다. 그 이후 나는 정신을 차렸고 부모님이 원하는 아이로 다시 돌아와 있었고 퇴학은 취소가 되었다. 그렇게 나를 잡아가고 있을 무렵 데미안이 쪽지를 보내왔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도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아브락사스? 그 신은 빛이기도 하고 어둠이기도 한 그런 신이었다. 오로지 빛만 있는 신이 아닌 그러니까 선함과 악을 모두 가진 그런 신이었다. 데미안은 왜 나에게 이런 쪽지를 보내온 걸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데미안과 재회했다.
데미안은 지낼 곳이 없으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다. 대학을 다니기엔 내 집보단 데미안의 집이 더 수월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따라갔다. 데미안의 어머니가 마중을 나오셨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내가 꿈에 그리던 여인, 내가 정신없이 그렸던 초상화의 주인공, 베아트리체. 베아트리체가 바로 데미안의 어머니였다. 나는 드디어 내 이상형을 만났다. 남성적이면서도 여성적이며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나의 이상형이 바로 데미안의 어머니 베아트리체, 아니, 에바 부인이었다.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나는 나의 감정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어떻게 유부녀이며 친구의 어머니를 좋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커져갔다. 이런 마음을 눈치챈 에바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싱클레어, 당신의 사랑은 끌어당기는 것이어야 해요. 사랑을 간청해선 안 되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그 자체만으로 확신에 이르는 그런 힘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사랑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키스를 해주었다. 나의 모든 세상은 풍요롭고 평온해졌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재밌긴 한데 연봉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고 거기다 친구 엄마를 좋아하는 20대 초반 남자라니 어딘가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혹은 심리학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오, 이건 혹시 이러시면서 분석 심리학인 칼 융의 이론을 대입시킬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건 문학입니다. 문학의 분석 심리학까지 도입해야 할 정도로 어렵긴 합니다. 솔직히. 자, 이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왜 이게 연봉을 올려주느냐? 자기계발의 끝장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자산가이자 자기계발 구루인 박프로터의 부의 확신이란 책을 보면 패러다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자신에게 경험적으로 축적되어 설치되어 있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죠. 만약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패러다임이 그런 겁니다. 그걸 부자의 패러다임으로 바꿔라. 이게 박프로터의 주장이죠. 데미안에서 보시면 카인과 아벨같이 누구나 카인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내용을 뒤흔들기도 하고 아래서 나오는 새 이야기를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성장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싱클레어의 밝은 면인 집은 안락하고 평온한 곳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어두운 면에도 끌리는 것.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통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는 본능적인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환경에서 힘들어하면서도 예전의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자신이 있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이끌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여기서 사람은 성인이 된 뒤에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 불편한데도 만족스럽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미지의 세계로 나가기보다 지금 불편을 감수하겠다고요. 그래서 박프로터가 말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헤르만 헤세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데미안을 통해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 말고 너 자신의 눈으로 봐라. 카인이 나쁜 놈이 아닐 수도 있다. 정해놓은 것에 따르면 평생 돈 갖다 바치는 싱클레어처럼 될 거다. 그러니 너의 세상을 향해 뚫고 나와라. 성장하려면 성장통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뒤엔 엄청난 게 있다. 불편을 감수하지 마라. 도전하라.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금 더 심하게 말하자면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만족할 것인가? 사장은 크레머 같은 존재다. 너의 일을 대가로 돈은 주지만 그만큼 더 비굴하고 모욕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 정도 사는 게 어디냐는 안락함에 젖어 있지 말아라. 자신의 몸값은 자신이 정하라. 카인의 표식처럼 자신에게 표식을 만들어라. 그건 능력치다. 세상이 정해놓은, 남들이 정해놓은 걸 따라가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가라. 자신의 재능을 알고 그 재능을 꽃 피워라. 그러기 위해서 통합하라. 아브라삭스. 응? 갑자기 통합.
요 통합을 말하기 위해서 데미안의 쪽지를 살펴볼게요. 데미안의 쪽지엔 신의 이름이 아브라삭스라 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통합을 중시하는데요. 아브라삭스는 빛과 어둠의 통합, 데미안의 어머니는 남성과 여성의 통합, 데미안 또한 여성과 남성의 중간 어디쯤의 신비한 존재. 왜 이렇게 통합을 상징으로 쓴 것일까? 결국 사람의 성장은 성장통도 있겠지만 통합의 과정을 거쳐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나쁘게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별거 아닌 것처럼, 혹은 예전엔 좋게 보였는데 지금은 나쁜 것처럼, 세상은 이분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통합적이고 통합을 스스로 실현할 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정해놓은 이분법에 따르지 말고 자신의 눈으로 보고 통합시켜 보라는 거죠. 지금까지 데미안을 보시면 등장인물들이 여럿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이게 통합의 과정 같은 건데 모두 싱클레어의 마음속 등장인물이었다면 말이죠. 싱클레어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이분을 통합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데미안, 아브라삭스, 에바 부인 모두 통합을 상징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한편 심리학에선 사람의 내면에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그림자 안에는 공격성이나 남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행동이나 욕망들을 던져놓은 공간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세상이 정해놓은 이런 잘못된 욕망이 내 안에서 나올 땐 분명히 자신이 바라는 게 있다는 뚜렷한 증거다. 그걸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표출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라. 이게 통합이고 지금 있는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성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로 헤르만 헤세는 칼융의 제자에게 심리치료를 받았고 동양 문학에 심취해 있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영향이 그의 글에도 담겨 있을지도 모르죠.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연봉이 3배 혹은 그 이상이 되고 싶다면 지금 머물고 있는 세상을 뚫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라. 밥 프록터 방식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지금 삶이 싫다면 부자의 패러다임으로 바꿔라. 나가기로 결심했다면 세상이 정해놓은 이분법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나만의 방식으로 통합하라. 너 안에 억눌린 욕구, 욕망, 그것들은 분명히 너가 하고 싶다는 게 있다는 증거다. 그것들이 법에 어긋난다면 그 힘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라. 우회적으로 그 욕망을 실현할 방법을 찾아라. 그것이 통합이다. 물론 법에 어긋나는 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헤르만 헤세가 말하는 건 표면적으로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처럼 보여도 사실 그것의 근저에 있는 건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요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통합도 해보고 너 자신만의 표식을, 카인의 표식을, 능력치를 생성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준 그 표식은 현재 우리에겐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신만의 재능, 능력치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원하는 걸 가지셨습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